여러분, 한 인물의 깊은 내면 속 비극이 과연 한 나라를 가장 참혹한 폭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떠올리면 피로 물든 궁궐과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모습부터 상상하시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군주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즉위 초의 연산군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한몸에 받던 총명한 젊은 왕이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는 물론 시와 그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예술가적 기질까지 겸비했었죠. 그의 총명함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경전 공부에 매우 뛰어났으며 신하들과 학문을 논할 때도 막힘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제목이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의 신하들은 그에게서 부강한 조선을 이끌어갈 현명한 군주의 모습을 보았고 백성들 역시 젊은 왕의 새로운 통치를 희망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테니까요. 그의 즉위식은 화려하고 웅장했을 겁니다.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운집한 가운데 붉은 골룡포를 입은 젊은 왕은 장엄한 위엄을 뽐냈겠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했던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생모, 패비윤씨 사건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말입니다. 이 그림자는 어린 연산군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그의 삶과 통치를 좌우할 강력한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어린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궁궐의 고요한 복도를 거닐 때마다 혹은 침전에 홀로 앉아 있을 때마다 그는 어렴풋이 느껴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쓸쓸함으로 채워갔을 테죠. 다른 왕자들처럼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의문과 결핍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내면의 그림자는 그가 성인이 되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져 갔을 뿐입니다. 신하들은 젊은 왕의 총명함과 열정에만 주목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해소되지 않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맑게 흐르는 강물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는 왜 자신의 어머니가 폐위되고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정확한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저 덤머니가 죄를 지어 폐위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했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하고 비극적인 진실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죠. 어린 왕자의 마음속에는 이 금지된 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언젠가는 그 실체를 파헤치고 말겠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일대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상처가 어떻게 한 시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왕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그 막연한 불안감과 언젠가는 반드시 어머니의 진실을 파헤치고 말겠다는 강렬한 열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또렷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밤바다 속에서 길을 잃은 배가 희미한 등대를 향해 나아가듯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패비윤씨의 비극적인 사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감히 왕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금기도 통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고자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 금지되었던 진실의 베일이 걷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 패비윤씨의 유품과 관련된 기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녀의 폐위와 사사에 이르게 된 경위가 소상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어 폐위되었다는 단편적인 정보 뒤에 숨겨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전말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마치 맑은 물결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암초가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나듯 그 진실은 연산군의 내면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죠. 그 기록 속에는 어머니가 왕비로서 겪었던 고통과 모함, 그리고 당시 조정 대신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알력 다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이야기가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그토록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경에 수많은 이들의 음모와 방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젊은 왕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죠. 이때부터 연산군의 내면에는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총명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의 모습 뒤편으로 이제는 복수심이라는 어둡고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평온했던 호수가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거친 파도로 변모하듯 그의 마음은 진실을 알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이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그의 눈빛을 사납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왕으로서의 통치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잠식한 분노를 해소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복수하겠다는 일념이 그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부터 연산군은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며 어머니의 폐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미가 자신의 먹이를 잡기 위해 끈질기게 거미줄을 치듯 연산군은 복수의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을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광포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발견되면 그는 즉시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추궁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에는 왕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의 눈빛의 서린 광기와 집착은 이내 조정 전체에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죠. 마치 짙은 안개가 서서히 시야를 가리듯 연산군의 복수심은 조선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일 갑자사화라는 피바람을 불러올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산군의 내면에 피어난 이 복수의 싹은 이제 곧 조선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손에 들린 권력은 더 이상 백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무시무시한 흉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권력은 이제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조선의 조정과 백성을 향하기 시작했죠. 그 끔찍한 시작은 바로 갑자사화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얽힌 비밀이 연산군의 내면을 잠식하며 거대한 광기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는 어머니의 폐위에 찬성하거나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안은 피냄새로 가득했고 한때 충언을 아끼지 않던 신하들의 비명은 끊이지 않는 절규가 되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 무오사화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에게까지 미쳐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조차 무덤에서 끌어내 다시 한번 참혹한 심판을 받게 했죠. 관곽을 부수고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함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엮어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광경은 조선 사회 전체를 공포와 충격,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간원과 사헌부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죠.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오직 왕의 뜻에 순종하는 아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살벌한 분위기가 조정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백성들은 혹독한 세금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지만 연산군의 눈에는 그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쾌락과 복수에만 몰두했습니다. 궁궐은 사치와 향락의 온상으로 변모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흥청이라 부르며 밤낮 없이 연회를 벌였고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사냥터나 유흥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절이나 사찰까지 허물어 연회장으로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관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조선의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나라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벽설을 붙인 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으며 심지어 한글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등 상식밖의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의 그림자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조정신료들은 언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이러한 폭정은 사실상 한 인간의 통제불능한 광기가 빚어낸 비극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고통과 신하들의 인내심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법이죠. 연산군의 무자비한 통치 아래 조선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과 조정 신료들의 절망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고 마침내 그의 폭정을 끝내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종반정이라는 역사의 물결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궁궐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반정군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미 연산군의 광기에 지쳐있던 궁궐의 병사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반정은 순식간에 성공으로 치달았습니다. 폭정의 상징이었던 연산군은 갑작스러운 반정 소식에 당황했지만 이미 그의 손에서 모든 권력은 빠져나간 뒤였죠.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유배의 길을 떠나는 한 인간의 뒷모습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피로 물든 역사와 깊은 상처뿐이었죠. 그의 비참한 최후는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냉엄한 역사의 심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와 미성숙한 권력의 결합이 한 국가를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 쓸쓸한 유배길에 올랐던 연산군.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절대 권력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교동의 황량한 풍경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마지막 여정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자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권력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의 통치가 남긴 것은 오직 피로 물든 역사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한때 총명하고 예술을 사랑했던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잔혹한 폭군으로만 기록된 그의 최후는 권력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냉엄하게 증명했습니다. 거울처럼 비춰진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과연 한 개인의 아픔과 미성숙한 권력이 결합했을 때 한 나라가 얼마나 깊은 고통과 혼돈에 빠질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종반정의 성공과 폐위된 연산군의 초라한 뒷모습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하는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권력의 덧없음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가장 큰 감정적인 동요를 선사하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왕의 몰락을 넘어
권력의 속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개인의 상처와 미숙한 권력이 만났을 때 그것이 한 국가를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바로 연산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권력은 언제나 견제와 균형 속에서만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왕좌에 앉은 자의 권력이 폭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연산군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 조선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비극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연산군이 겪었던 비극적인 삶과 그의 통치가 남긴 파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연산군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의 상처가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의 깊이를 함께 더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